이게 무슨 소리지? 어, 여기 아이가 버려져 있네. 이 아이는 천년에 한 번 나오는 절대 미각이요. 궁으로 데려가야겠소. 네가 대전마마를 구한 것이다. 내가 뭘 잘못한 건데? 오늘도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눈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한양 남산 아래 좁은 골목에 자리한 작은 식당의 주모는 문을 닫으려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지요. 희미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 우는 소리인 줄 알았으나 귀를 기울이니 분명 사람 아이의 울음이었지요. 주모는 등잔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골목은 이미 하얗게 쌓여 있었지요. 울음소리는 식당 뒤편 장독대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장독대 옆에 누더기에 쌓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지요. 주모가 다가가 천을 걷어내자 갓난아이가 보였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추위에 떨며 울고 있었으나 목소리는 이미 약해져 있었지요. 조금만 늦었어도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주모는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하루하루 근근히 식당을 꾸려가는 처지였지요. 남편은 3년 전 전염병으로 죽었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거두어 길을 형편이 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대로 두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주모를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아이의 눈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맑은 눈이었지요. 주모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따뜻한 방으로 데려가 젖은 누더기를 벗기고 자신의 적삼으로 감싸주었지요. 부엌에서 미음을 쑤어 조금씩 먹였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미음을 받아 먹었지요. 하룻밤만 재우고 내일 아침 관가에 알려야지. 주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아이를 데려갈 수 없었지요. 밤새 아이를 안고 자면서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작은 숨소리가, 자신을 믿고 잠든 그 모습이 주모의 마음을 움직였지요. 그럼 사흘만. 사흘 후에는 꼭 보내야지.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주모는 아이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주모에게 딸이 되어 있었지요. 주모는 아이에게 복녀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 준 아이라는 뜻이었지요. 실제로 복녀를 거둔 후 식당 장사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늘고 단골이 생겼지요. 우연인지 복녀의 복인지 알 수 없었으나 주모는 복녀가 자신의 복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렀지요. 복녀는 7살이 되었습니다. 키는 작았으나 총명했지요. 주모가 한 번 가르친 것은 잊지 않았고 시키지 않은 일도 알아서 했습니다. 4살 때부터 식당 일을 거들었지요. 상 닦고 물 깃고 나물 다듬는 일을 했습니다. 주모의 식당은 크지 않았습니다. 상이 5개였고 손님이 많은 날에도 10명을 넘지 않았지요. 메뉴는 단순했습니다. 국밥과 막걸리,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요. 하지만 주모의 손맛은 좋았습니다. 단골들은 주모의 국밥을 먹으러 일부러 이 골목까지 찾아왔지요. 복녀는 주모의 요리를 보며 자랐습니다. 주모가 물을 썰고 간장을 넣고 불을 조절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지요. 주모가 국 간을 볼 때 복녀도
함께 맛을 보았습니다. 복녀야, 이 국이 어떠냐? 어머니, 소금이 조금 더 필요해요. 그래, 한번 봐라. 주모가 소금을 조금 넣고 다시 맛을 보았습니다. 복녀의 말이 맞았지요. 주모는 신기하다는 듯 복녀를 보았습니다. 복녀의 혀는 예민했지요. 음식의 간이 조금만 세거나 약해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재료가 신선하지 않아도 알았지요. 심지어 어떤 나물이 어느 산에서 났는지까지 구분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모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 시험해 보니 복녀의 말이 항상 맞았지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국밥을 먹다 말했지요. 주모, 오늘 국맛이 다르구려. 뭐가 달라졌소? 주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복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 오늘은 무를 어제보다 조금 얇게 썰었어요. 그래서 무맛이 더 잘 우러났을 거예요. 손님은 놀라 복녀를 보았지요. 이 아이가 그걸 얻지 않으냐? 복녀는 입이 밝습니다. 음식 맛을 잘 압니다. 주모가 대답했지요. 손님은 신기하다는 듯 복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로 손님들은 가끔 복녀에게 장난삼아 물었지요. 복녀야, 오늘 나물이 어떠냐? 오늘 시금치는 어제 것보다 신선해요. 아침에 뜯은 것 같아요. 오호, 그걸 얻지 않으냐? 잎에서 풀냄새가 더 진하게 나요. 손님들은 감탄했습니다.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지요. 남산 아래 식당에 음식 맛을 신기하게 아는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주모는 걱정했지요. 복녀가 너무 눈에 띄면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쩐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요. 복녀야, 손님들 앞에서 음식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왜요, 어머니? 그냥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러니 그리 알거라.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진 후였지요. 그날도 평범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낯선 손님이 들어왔지요.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양반이었습니다. 뒤에는 하인 둘이 따라왔지요. 이 허름한 골목 식당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주모가 황급히 허리를 숙였지요. 어서 오십시오, 나리. 양반은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상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앉겠소. 하인들이 상을 닫고 양반이 앉았지요. 주모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국밥과 나물을 내오시오. 그리고 그 아이를 이리 오라 하시오. 양반이 복녀를 가리켰지요. 주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복녀를요? 그렇소. 들으니 음식 맛을 신기하게 안다 하더군. 한번 시험해보고 싶소. 주모는 불안했으나 거절할 수 없었지요. 복녀를 불렀습니다. 복녀가 양반 앞으로 갔지요. 양반은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소문이 과장된 것이겠지. 이런 어린 것이 무엇을 알겠소. 하인 하나가 보자기를 풀었지요. 안에는 작은 그릇 10개가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음식이 담겨 있었지요. 나물, 전, 찜, 구이 등이었습니다. 양반이 말했습니다. 내가 궁에서 가져온 음식들이요. 이 아이가 눈을 가리고 맛만 보고 무엇인지 맞춰보시오. 그것도 재료와 조리법까지. 주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복녀가 음식 맛을 잘 안다 해도 눈을 가리고
10가지 음식을 마친다는 것은 너무 어려웠지요. 날이 복녀는 아직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그런 시험은 두려우면 하지 마시오. 다만 그럼 소문은 거짓이었다는 뜻이겠지. 양반의 말투는 오만했지요. 복녀가 주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해볼게요. 복녀야.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요. 복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주모는 복녀의 손을 꼭 잡았다 놓았습니다. 하인이 복녀의 눈을 천으로 가렸습니다. 복녀는 캄캄한 어둠 속에 섰습니다. 양반이 말했습니다. 자, 시작하시오. 첫 번째 음식이요. 하인이 첫 번째 그릇의 음식을 복녀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복녀는 천천히 씹었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모는 두 손을 꼭 쥐고 복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라지 나물입니다. 도라지는 강원도 산에서 캔 것이고요. 참기름은 들기름이 아닌 참깨로 짠 것입니다. 간장은 3년은 묵은 것 같아요. 조리한 지는 오늘 아침입니다. 불에 데친 후 묻혀서 하루 정도 재웠다가 다시 묻힌 것 같습니다. 양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확했습니다. 하인도 놀란 표정으로 양반을 보았습니다. 다음 것을 주거라. 두 번째 음식이 복녀의 입에 들어갔습니다. 복녀는 잠시 맛을 음미하더니 말했습니다. 생선전입니다. 민어를 썼고요. 밀가루 반죽에 달걀을 풀어 입혔습니다. 기름은 들기름입니다. 어제 저녁에 부친 것 같습니다. 불 조절이 아주 정확해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습니다. 양반은 이제 말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음식이 이어졌습니다. 복녀는 모두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재료, 산지, 조리법, 조리 시간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을 맛보고 복녀가 말했습니다. 장조림입니다. 소고기를 썼는데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양반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고기가 너무 오래 끓였어요. 보통은 2시즌쯤 끓이는데 이건 4시즌은 끓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가 너무 질겨졌습니다. 간장 간도 너무 세요. 양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녀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이 장조림은 일부러 잘못 만든 것이었습니다. 시험을 위해 수라간 나인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음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녀는 10가지 음식을 모두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잘못 만든 음식까지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하인이 복녀의 눈을 가린 천을 풀어주었습니다. 복녀는 눈을 깜빡이며 양반을 보았습니다. 양반은 한참 동안 복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만하던 표정은 사라지고 경이로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양반이 무릎을 쳤습니다.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요. 하늘이 내린 재주요. 식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양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모에게 말했습니다. 주모, 이 아이를 궁으로 보내시오. 주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리. 그게 무슨. 나는 내의원 제조를 맡고 있는 김진사요. 이런 재주를 가진 아이를 여기 두는 것은 아깝소. 궁의 수라간에서 일해야 하오. 주모는 복녀를 꼭 안았습니다. 복녀도 주모를 안았습니다. 나리, 복녀는 아직 어립니다. 제 곁에
시간을 드리겠소. 사흘 후 내가 다시 오겠소. 그때까지 준비하시오. 김진사는 그렇게 말하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하인들이 뒤따랐습니다. 문이 닫히자 주모는 주저앉았습니다. 복녀가 주모를 붙들었습니다. 어머니, 복녀야, 어쩌면 좋으냐. 주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녀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주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녀야, 네, 어머니. 너는 궁에 가고 싶으냐? 복녀는 한참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하지만, 저 때문에 어머니가 곤란해지실까봐 걱정돼요. 주모는 복녀를 꼭 안았습니다. 어리석은 것. 어머니는 내가 걱정이지, 나는 걱정 말거라.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진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궁녀 하나가 함께 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상궁이었습니다. 주모, 생각은 정했소. 주모는 복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주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주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리, 복녀를 꼭 데려가셔야 하는지요? 이 아이의 재주를 여기 묻어둘 수는 없소. 궁에 가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큰 인물이 될 수 있소. 함께 온 상궁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인자한 인상이었습니다. 주모님, 저는 수라간 제조상궁 한씨입니다. 이 아이를 제가 돌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모는 상궁을 보았습니다. 상궁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녀를 잘 부탁드립니다. 주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딸처럼 아끼겠습니다. 복녀가 주모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 갈게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복녀야, 궁에서 열심히 배워서 어머니께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주모는 복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상궁도 김진사도 기다려 주었습니다. 마침내 복녀가 주모의 품에서 떨어졌습니다. 주모는 부엌으로 들어가 보자기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녀야, 이거 가져가거라. 어머니가 만든 마지막 음식이다. 복녀가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주모가 만든 국밥과 나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꼭 다시 올게요. 그래, 어머니도 여기서 기다리마. 복녀는 상궁을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주모가 문 앞에 서서 복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주모도 절을 받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생전 처음 가마를 타보았습니다. 상궁이 복녀 옆에 앉았습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녀는 작은 창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식당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주모의 모습도 작아졌습니다. 복녀는 보자기를 꼭 안았습니다. 주모의 냄새가 났습니다. 궁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복녀는 가마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상궁이 말을 걸었습니다. 복녀야,
궁이 무섭지 않으냐? 무서워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열심히 할게요. 착한 아이로구나. 걱정하지 마라. 수라간에는 좋은 언니들이 많단다. 하지만 복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큰 문 앞에 멈췄습니다. 궁궐 문이었습니다. 복녀는 생전 처음 이렇게 큰 문을 보았습니다. 문지기들이 검문을 했습니다. 장공이 문서를 보여주자 문이 열렸습니다. 가마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궁 안은 넓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복녀는 입을 벌리고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가 대전이고 저기가 중궁전이란다.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은 장공이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수라간이다. 가마가 수라간 앞에 멈췄습니다. 복녀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수라간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여러 건물이 연결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공이 복녀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다가 한 방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가 너의 방이다. 다른 막내 궁녀들과 함께 가장 낮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물 깃기, 나무 패기, 그릇 닦기, 마당 쓸기였습니다. 수라간에는 규율이 엄격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벌을 받았습니다. 복녀는 처음 며칠 동안 계속 실수했습니다. 궁궐의 방식이 낯설었습니다. 복녀야, 그릇은 그렇게 닦는 게 아니야. 선배 궁녀가 소리쳤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야. 다시 해. 복녀는 다시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이 트고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참았습니다. 함께 방을 쓰는 새 아이는 복녀에게 차가웠습니다. 복녀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녀의 물건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복녀는 혼자였습니다. 밤이 되면 복녀는 주모를 생각했습니다. 주모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식당 일은 잘 되고 있을까? 복녀는 편지를 쓰고 싶었으나 그를 몰랐습니다. 주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상궁이 복녀를 불렀습니다. 복녀는 긴장하며 상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녀야, 이제 슬슬 일을 시작해볼까 한다. 일이라면요? 내 재주를 쓸 일 말이다. 내일부터 음식 준비를 보조하거라. 선배들이 만드는 것을 보고 배워라. 네, 상궁마마. 다음 날부터 복녀는 부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물 다듬는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수라간의 음식은 식당 음식과 달랐습니다. 재료가 귀했고 조리법이 정교했습니다. 복녀는 선배들이 물을 썰고 고기를 다듬고 양념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보았습니다. 며칠 후 한 상궁이 복녀에게 물었습니다. 복녀야, 이 나물 맛 좀 봐라. 복녀가 나물을 한 점 집어 맛보았습니다. 입안에서 맛을 음미하더니 말했습니다. 간이 조금 약합니다. 소금을 한 자밤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궁이 소금을 더 넣고 다시 맛을 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정확하구나. 내 혀가 정말 신통하다더니. 그 후로 상궁들은 가끔 복녀에게 맛을 보게 했습니다. 복녀는 항상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간이 세거나 약한 것, 불 조절이 잘못된 것, 재료가 신선하지 않은 것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복녀의 능력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궁녀들도 복녀를 신기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좋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세 아이 중 하나인 춘애는 복녀를 더욱 싫어했습니다. 춘애는 복녀보다 1년 먼저 수락안에 들어왔고 자신이 선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궁들은 복녀에게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에이, 뭐가 대단하다고. 맛 좀 안다고 잘난 척하네. 춘애가 다른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복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복녀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이불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복녀는 방 안을 찾아보았으나 이불은 없었습니다. 이불을 못 찾겠어. 춘애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춘애야, 혹시 내 이불 봤니? 몰라. 내가 잃어버렸으면 내가 찾아야지. 복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복녀는 이불 없이 잤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밤은 추웠습니다. 다음 날 복녀는 마당에서 자신의 이불을 발견했습니다. 장독대 뒤에 구겨져 있었습니다. 복녀는 이불을 털어 다시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날 저녁 상궁이 복녀를 불렀습니다. 복녀야, 내일은 중요한 날이다. 무슨 일이신지요? 중전마마께 올릴 진지를 준비해야 한다. 너도 거들어라. 복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중전마마의 진지는 수락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궁마마. 다음 날 복녀는 새벽부터 부엌에 있었습니다. 중전 진지 준비는 엄격했습니다. 모든 재료를 검사하고 조리 과정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복녀는 나무를 다듬는 일을 맡았습니다. 선배 궁녀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복녀야, 시금치 줄기를 더 다듬어라. 네. 복녀는 조심스럽게 시금치를 다듬었습니다. 한참 후 선배 궁녀가 나무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복녀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나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선배 궁녀가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다. 이제 그릇에 담자. 하지만 복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왜? 나물에서 이상한 맛이 나요. 선배 궁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쓴 맛이 조금 나요. 원래 시금치에서는 안 나는 맛이에요. 선배 궁녀가 다시 나물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복녀야, 내가 맛봤는데 괜찮은데. 하지만 내가 잘못 느낀 거야. 걱정하지 마. 선배 궁녀는 나물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복녀는 불안했습니다. 분명 이상한 맛이 났습니다. 복녀는 한 상궁에게 달려갔습니다. 상궁마마, 왜 그러느냐? 시금치 나물에 이상한 맛이 납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한 상궁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급히 부엌으로 가서 나물을 맛보았습니다. 한참 맛을 음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녀 말이 맞구나. 이 맛은. 한 상궁이 시금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잎을 떼어 보았습니다. 그 안에 작은 벌레가 죽어 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구나. 이 나무를 다시 만들어라. 선배 궁녀는 창백해졌습니다. 만약 그대로 중전마마께 올렸다면 큰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 상궁이 복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복녀야, 내가 큰 사고를 막았구나. 잘했다.
복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복녀를 바라보는 선배 궁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춘혜가 복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때문에 혜정 언니가 혼났잖아. 나는 그냥 잘난 척하지 마. 다들 너 때문에 불편해. 복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복녀는 혼자 마당에 나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주모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복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복녀는 눈물을 닦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복녀가 궁에 온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복녀는 이제 수라간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여전히 춘혜는 복녀를 괴롭혔지만 복녀는 참았습니다. 복녀의 능력은 수라간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상궁들은 중요한 음식을 만들 때마다 복녀를 불러 맛을 보게 했습니다. 복녀는 항상 정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어느 날 한 상궁이 복녀를 불렀습니다. 복녀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무슨 일이신지요? 대전마마께서 몸이 편찮으시다. 특별한 죽을 올려야 한다. 대전마마는 왕을 뜻했습니다. 복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죽을 만드는 것을 지켜보고 맛을 확인해다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말해라. 네, 상궁마마. 복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최고참 상궁인 박상궁이 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박상궁은 수라간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박상궁은 쌀을 씻고 물을 붓고 천천히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녀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죽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박상궁이 마지막으로 간을 맞추고 복녀에게 말했습니다. 복녀야, 맛을 봐라. 복녀가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맛을 음미했습니다. 박상궁과 한상궁이 복녀를 지켜보았습니다. 복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궁마마, 왜 그러느냐? 이 죽, 이상합니다. 박상궁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냐? 쌀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느껴집니다. 박상궁이 다시 죽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복녀야, 나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상한 맛이 납니다. 한상궁이 죽을 맛보았습니다. 역시 이상한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상궁은 복녀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쌀을 확인해보자. 쌀 창고로 갔습니다. 쌀독을 여러 쌀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상궁이 쌀 한 줌을 물에 씻어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역시 이상이 없었습니다. 복녀야, 정말 이상한 맛이 났느냐? 네, 상궁마마. 확실합니다. 한상궁은 고민했습니다. 복녀의 말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죽을 올려야 할까? 만약 복녀가 틀렸다면 시간과 재료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복녀가 맞다면 새 쌀로 다시 만들어라. 박상궁은 불만스러웠지만
명을 따랐습니다. 창고 깊숙이 보관해둔 최상품 쌀을 꺼내왔습니다. 그 쌀로 다시 죽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즌 후 새 죽이 완성되었습니다. 복녀가 맛을 보았습니다. 이번엔 괜찮습니다. 죽은 대전에 올려졌습니다. 왕은 죽을 드시고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한상궁은 안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상궁이 처음 쓴 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쌀을 나탈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쌀 아래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작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상궁은 감탄했습니다. 복녀의 혀는 이런 미세한 차이까지 구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복녀야, 오늘 내가 대전마마를 지켰구나.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다. 내 재주가 아니었다면 큰일이 날 뻔했다. 그날 밤 한상궁은 복녀에게 특별한 음식을 주었습니다. 꿀과 잣이 들어간 떡이었습니다. 복녀는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방으로 돌아가자 춘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또 잘난 척했지. 나는 그냥 닥쳐. 너 때문에 박상궁 마마가 망신당했잖아. 다른 두 아이도 복녀를 째려보았습니다. 복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복녀는 또 혼자 울었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는데 왜 미움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복녀에게 더 큰 기회가 왔습니다. 중전마마께서 복녀를 직접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복녀는 긴장했습니다. 궁에 온 지 반년 만에 처음으로 중전을 아련하게 된 것입니다. 한상궁이 복녀의 옷을 정돈해 주었습니다. 복녀야, 긴장하지 마라. 중전마마께서는 자애로우신 분이시다. 네, 상궁마마. 중궁전으로 향했습니다. 복녀는 처음 보는 화려한 전각에 압도되었습니다. 넓은 마당을 지나 대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고귀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복녀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복녀라는 아이가 내냐? 네, 중전마마.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보자꾸나. 복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복녀를 자세히 보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신기한 재주를 가졌다니 기특하구나. 내가 대전마마의 수라를 지켰다 들었다. 황송하옵니다. 수라간에서 잘 배우고 있느냐? 네, 마마. 좋다. 앞으로도 정진하여라. 내 재주는 나라의 복이 될 것이다. 분에 넘치는 말씀이옵니다. 중전마마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상궁에게 무언가 지시하셨습니다. 상궁이 비단 보자기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하사하노라. 복녀가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은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마. 아련이 끝나고 복녀는 수라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상궁이 기뻐했습니다. 복녀야, 중전마마께 총애를 받았구나. 하지만 복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총애를 받을수록 미움도 커질 것을 알았습니다. 과연 그날 밤 춘애가 더욱 심하게 복녀를 괴롭혔습니다. 중전마마께 은비녀까지 받았다며? 우쭐하겠네. 춘애야, 나는 너는 뭔데? 주제도 모르고. 춘애가 복녀의 비녀를 낚아챘습니다. 복녀가 손을 뻗었으나 춘애는 비녀를 던져버렸습니다. 비녀는 방 구석으로 굴러갔습니다. 복녀는 비녀를 주우러 갔습니다.
추내가 복녀의 등을 밀었습니다. 복녀는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혀 아팠습니다. 어디 가서 일러 바쳐. 그럼 너만 더 미움받을 테니까. 복녀는 일어나 비녀를 주었습니다. 비녀에 흠집이 났습니다. 복녀는 비녀를 꼭 쥐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복녀는 속으로 주모를 불렀습니다. 주모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주모는 항상 따뜻했습니다. 힘들 때 안아주고 괜찮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녀는 혼자였습니다. 다음 날 복녀는 평소처럼 일을 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한상궁이 복녀를 불렀습니다. 복녀야,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울 때가 되었다. 정말이십니까? 그렇다. 맛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만들 줄도 알아야 한다. 복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드디어 요리를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박상궁 마마께서 직접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지만 박상궁은 복녀를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죽 사건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것입니다. 한상궁, 내가 왜 이 아이를 가르쳐야 하오? 박상궁 마마, 이 아이는 재주가 뛰어납니다. 잘 가르쳐 주십시오. 박상궁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복녀는 박상궁에게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상궁은 엄격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호통을 쳤습니다. 복녀야, 무는 그렇게 써는 게 아니야. 네, 상궁마마. 다시 해. 복녀는 물을 다시 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떨지 말고 힘을 빼거라. 복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다. 박상궁의 칭찬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그 한마디에 힘을 얻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복녀의 실력은 늘었습니다. 복녀는 박상궁의 손놀림을 보고 정확하게 따라했습니다. 불 조절도 배웠고 간 맞추는 법도 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박상궁도 복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배우는 게 빠르구나. 박상궁이 한상궁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재주가 있습니다. 재주만 있는 게 아니라 노력도 하는구나. 다른 아이들은 한 번 가르치면 있는데 이 아이는 한 번 본 것을 다 기억한다. 복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연습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잘 때도 부엌에 나와 혼자 칼질을 연습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상궁이 부엌에 나왔다가 복녀를 발견했습니다. 복녀야, 이 밤에 여기서 뭘 하느냐? 복녀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상궁마마, 저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늦은 시각에. 낮에는 다른 일이 많아서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상궁은 복녀의 손을 보았습니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칼에 베인 자국, 뜨거운 솥에 된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복녀야, 괜찮습니다, 상궁마마. 저는 어머니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습니다. 한상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운 아이다. 한상궁은 복녀를 방으로 데려가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주었습니다. 복녀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천천히 배워도 된다. 네, 상궁마마.
하지만 저는 빨리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야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으냐?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 생각을 합니다. 한상궁은 복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알겠다. 내가 한번 방법을 알아보마. 며칠 후 한상궁이 복녀를 불렀습니다. 복녀야, 좋은 소식이 있다. 무슨 소식이십니까? 보름 후 휴가를 주마. 하루 동안 궁 밖에 나가 어머니를 만나도 좋다. 복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그렇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대전마마 탄신 잔치에서 내가 음식 하나를 만들어야 한다. 할 수 있겠느냐? 복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혼자서 음식을 완성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렵지만 해보겠습니다. 좋다. 박상궁 마마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복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일주일 동안 복녀는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연습했습니다. 박상궁이 가르쳐준 구절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9가지 나물과 고기를 각각 다르게 조리해서 담는 음식이었습니다. 복녀야, 각 재료의 맛이 다 달라야 한다. 하나라도 비슷하면 안 된다. 네, 상궁마마. 복녀는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색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또 다음에는 모양이 예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연습했습니다. 손은 더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탄신 잔치 날이 왔습니다. 대전 마마의 탄신 잔치는 성대했습니다. 수라가는 며칠 전부터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수십 가지 음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모든 상궁과 궁녀가 동원되었습니다. 복녀도 자신의 몫을 해야 했습니다. 구절판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하나씩 다듬고 고기를 손질하고 조리를 시작했습니다. 박상궁이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복녀야, 긴장하지 마라. 네, 상궁마마. 하지만 복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혼자 완성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대전마마께 올라갈 음식이었습니다. 복녀는 심호흡을 하고 집중했습니다. 주모가 요리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주모는 항상 침착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처럼 해야 해. 복녀는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나물은 오이였습니다. 얇게 채를 썰어 소금에 절였다가 물기를 짜고 참기름과 깨소금으로 무쳤습니다. 두 번째는 당근이었습니다. 역시 채를 썰어 살짝 볶았습니다. 불 조절이 중요했습니다. 너무 익으면 물러지고 덜 익으면 딱딱했습니다. 세 번째는 표고버섯이었습니다. 기름에 볶아 간장으로 간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도라지였습니다. 쓴맛을 빼기 위해 여러 번 주물러 씻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나리였습니다. 데쳐서 물기를 빼고 양념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서기버섯이었습니다. 귀한 재료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일곱 번째는 소고기였습니다. 얇게 채를 썰어 양념에 재웠다가 볶았습니다. 여덟 번째는 황백지단이었습니다. 달걀을 흰자와 노른자로 나눠
각각 지단을 붙여 채를 썰었습니다. 마지막은 밀전병이었습니다. 가운데에 놓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재료가 준비되었습니다. 복녀는 구절판 그릇에 하나씩 담기 시작했습니다. 박상궁이 지켜보았습니다. 복녀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각 칸에 재료를 담는데 양이 정확히 같았습니다. 색의 배치도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운데 밀전병을 올렸습니다. 완성이었습니다. 박상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복녀야. 복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상궁이 다가와 구절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름답구나. 맛도 확인해보자. 한상궁이 각 재료를 조금씩 맛보았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완벽하다. 이대로 올려도 되겠구나. 복녀의 구절판은 다른 음식들과 함께 대전에 올려졌습니다. 복녀는 멀리서 긴장한 채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내관이 나와 말했습니다. 대전 마마께서 모든 음식이 훌륭하다 하셨습니다. 특히 구절판이 아름답고 맛이 뛰어나다 하셨습니다. 한상궁이 복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녀야, 내가 해냈구나. 복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만든 음식이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상궁이 복녀를 불렀습니다. 복녀야, 약속대로 내일 하루 휴가를 주마. 감사합니다, 상궁마마. 내일 아침 일찍 나가거라.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네, 꼭 그러겠습니다. 복녀는 그날 밤 설렜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주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반년 만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복녀는 일어나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한상궁이 은자 몇 냥을 주었습니다. 어머니께 드려라. 상궁마마, 어서 가거라. 시간이 없다. 복녀는 궁문을 나섰습니다. 반년 만에 보는 궁밖 세상이었습니다. 거리는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행상들이 물건을 팔았습니다. 복녀는 남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골목이 보였습니다. 식당이 보였습니다. 복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식당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모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복녀야. 어머니. 복녀가 달려가 주모를 안았습니다. 주모도 복녀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주모가 복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복녀야, 많이 컸구나. 살은 빠진 것 같지만. 어머니, 저 괜찮아요. 궁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주모는 복녀의 손을 보았습니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 손은 뭐냐? 요리를 배우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괜찮아요. 주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복녀야,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전혀요. 하지만 복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 후 주모가 복녀를 떼어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복녀야, 배고프지? 어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국밥을 끓여줄게. 네, 어머니. 주모는 복녀를 위해 정성껏 국밥을 끓였습니다. 물을 넣고 된장을 풀고 파를 썰었습니다. 복녀는 옆에서 주모를 지켜보았습니다.
주모의 손놀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했습니다. 복녀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국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주모가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복녀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주모의 맛이었습니다. 익숙하고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니? 맛이 없니?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복녀는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주모가 복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녀야, 궁에서 힘든 일은 없니? 복녀는 춘애와 다른 아이들의 괴롭힘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모가 걱정할 것이었습니다. 없어요, 어머니. 다들 저한테 잘해줘요. 정말이니? 네. 한상국 마마도 저를 아껴주시고 다른 언니들도 친절해요. 주모는 안심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어머니가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였단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녀는 궁에서 배운 것들을 말했습니다. 주모는 식당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녀야, 식당 장사가 요즘 잘 돼. 내가 없어도 손님들이 계속 오신단다. 다행이에요, 어머니. 그리고 말이다. 주모가 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이건 내가 있을 때부터 모은 돈이란다. 복녀, 내가 나중에 쓰라고. 어머니, 이건 받거라. 어머니는 괜찮으니까. 복녀는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주모가 얼마나 오래 모았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복녀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벌써. 해지기 전에 궁에 들어가야 해요. 주모는 복녀를 꼭 안았습니다. 복녀야, 자주 와야 한다. 네, 어머니. 꼭 다시 올게요. 건강 조심하고 힘들면 언제든 어머니한테 오거라. 네, 어머니. 복녀는 식당을 나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돌아보았습니다. 주모가 문 앞에 서서 복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주모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복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을까? 궁을 나와 다시 식당에서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복녀는 알았습니다. 그런 날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복녀는 궁문을 들어섰습니다. 복녀가 궁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복녀는 이제 수락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박상궁의 지도 아래 여러 음식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복녀의 실력은 날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복녀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춘애는 여전히 복녀를 괴롭혔습니다. 다른 궁녀들 중에도 복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겨우 1년 된 주제에 벌써 상궁마마들께 인정받다니. 저 나이에 저렇게 잘난 척하면 나중에 탈이 날 거야. 복녀는 그런 말들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전마마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것입니다. 온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의원의 의원들이 급히 달려갔고 수락안에도
긴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대전마마께서 독으로 쓰러지셨다. 한상궁이 창백한 얼굴로 수라간 전체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대전마마께 올린 음식을 모두 확인하라. 지금 당장. 수라간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상궁과 궁녀들이 오늘 준비했던 음식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재료는 깨끗했고 조리 과정도 완벽했습니다. 의금부 관리들이 수라간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오늘 대전마마 수라를 담당한 자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궁녀들이 붙잡혀 나갔습니다. 복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복녀가 만든 음식도 대전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의금부로 끌려간 복녀는 차가운 방에 갇혔습니다. 주위는 어두웠고 춥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관리가 들어왔습니다. 복녀라는 것이 내냐? 네. 오늘 내가 만든 음식이 무엇이냐? 미나리 강회입니다. 그 음식에 무엇을 넣었느냐? 미나리, 소고기, 배, 서기버섯, 잣, 그리고 초장입니다. 독을 넣지 않았느냐?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럼 왜 대전마마께서 쓰러지셨느냐? 복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불어라. 실토하면 살려주마.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요리했을 뿐입니다. 관리는 복녀를 째려보다가 나갔습니다. 복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복녀는 떨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복녀는 주모를 떠올렸습니다. 주모를 다시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복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은 관리가 왔습니다. 복녀, 정직하게 대답하거라. 누가 시켰느냐?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같은 어린 것이 혼자 이런 일을 꾸밀 리 없다. 정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관리는 복녀를 때렸습니다. 복녀가 넘어졌습니다. 입에서 피가 났습니다. 끝까지 버티겠다는 것이냐? 복녀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한상궁마마께서 오셨습니다. 한상궁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날이 잠깐 밖에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관리가 나갔습니다. 한상궁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한상궁이 복녀에게 왔습니다. 복녀야, 걱정하지 마라. 내의원에서 원인을 찾아냈다. 정말입니까? 독이 아니라 체한 것이었다. 대전마마께서 평소보다 음식을 많이 드셨고 그 후 바로 정사를 보시느라 몸이 무리하셨던 것이다. 복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저는 석방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하지만 일은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금부에서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수라간 전체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재료와 도구를 점검했습니다. 모든 궁녀를 다시 신문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소금 항아리 중 하나에서 미량의 이상한 물질이 검출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의원들이 검사했습니다. 부자의 독입니다. 소량이지만 오래 먹으면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온 수라간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독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의금부는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 소금 항아리를 마지막으로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 추적했습니다. 결국 한 궁녀가 잡혔습니다. 그 궁녀는 춘혜의 친언니였습니다. 계란이라는 상궁이었습니다. 계란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그녀의 방에서 부자 가루가 발견되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저는 계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 입을 열었습니다. 복녀 때문입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복녀가 너무 빨리 인정받는 것이 시기가 났습니다. 동생 춘혜도 복녀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복녀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습니다. 한상궁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대전마마를 위험에 빠뜨릴 뻔한 것이냐? 소량만 넣어서 약간 체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럼 복녀가 의심받을 것이고 어리석은 것, 내 계획은 실패했다. 대전마마께서는 그 소금을 드시지 않으셨다. 계란은 무너졌습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복녀는 석방되었고 계란은 궁에서 쫓겨나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춘혜도 연루되어 수락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언니의 계획을 알고도 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녀는 수락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궁녀들이 복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끝까지 버틴 복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한상궁이 복녀를 불렀습니다. 복녀야, 힘들었지. 괜찮습니다, 상궁마마.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계란이 어리석었을 뿐이다. 하지만이 아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한다. 내가 뛰어날수록 시기하는 사람도 많아진다.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상궁마마. 제구막. 사건 이후 복녀는 수락안에서 더욱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대전마마께서도 복녀의 이름을 들으셨고 복녀가 만든 음식을 특별히 좋아하셨습니다. 복녀는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실력은 수락안에서 손꼽힐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나라에서 사신이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큰 연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번 연회는 나라의 위신이 걸린 일이다.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 한상궁이 모든 상궁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준비 기간은 보름이었습니다. 수락안은 다시 한번 분주해졌습니다. 복녀도 중요한 음식 하나를 맡았습니다. 신설로였습니다. 여러 재료를 아름답게 담아 끓여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복녀는 신설로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료의 배치, 국물의 간, 불의 세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보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연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수락안은 새벽부터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수십 가지 음식이 동시에 준비되었습니다. 복녀는 신설로를 만들었습니다. 전복, 해삼, 소고기, 달고기, 각종 버섯과 나물을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하나하나 정해진 자리에 담았습니다. 가운데는 숯불을 넣을 공간을 비워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수를 부었습니다. 복녀가 며칠 동안 공들여 만든 육수였습니다. 신설로가 완성되었습니다. 한상궁이 확인했습니다. 아름답다. 맛도 확인해보자.
육수를 떠서 맛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구나. 이대로 내보내라. 연회장으로 음식들이 나갔습니다. 복녀의 신설로도 사신들 앞에 놓였습니다. 복녀는 부엌에서 긴장한 채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내관이 돌아왔습니다. 대전마마께서 모든 음식이 훌륭하다 하셨습니다. 특히 신설로가 명나라에도 없는 뛰어난 음식이라 하셨습니다. 한상궁이 복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녀야, 또 해냈구나. 복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궁마마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그날 밤 복녀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복녀야, 대전마마께서 너를 부르신다. 복녀는 놀랐습니다. 대전마마를 직접 아련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복녀는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한상궁이 함께 갔습니다. 넓은 대전 앞에서 복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건물의 위험이 대단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대전마마 앞에 엎드렸습니다. 복녀라는 것이 내냐? 네, 전하.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보자. 복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전마마께서 복녀를 자세히 보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신통한 재주를 가졌구나. 내가 만든 신설로가 아주 훌륭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너는 몇 살이냐? 10살이옵니다. 10살에 벌써 이런 실력이라니. 장래가 촉망되는구나. 대전마마께서 옆에 내관에게 무언가 지시하셨습니다. 내관이 비단 보자기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하사하노라. 계속 정진하여 나라에 이바지하여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복녀는 보자기를 받아 물러났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한상궁이 말했습니다. 복녀야, 대전마마께 직접 포상을 받다니. 이제 너는 수라간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복녀는 그저 담담했습니다. 영광보다는 책임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복녀에게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복녀야, 내가 정식으로 내 명부에 이름이 올랐다. 이제 너는 정식 나인이다. 10살에 정식 나인이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15세는 되어야 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녀의 실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복녀는 이제 자신의 방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자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복녀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복녀는 방에 주모가 만들어준 보자기를 정성스럽게 펼쳐 놓았습니다. 주모를 생각하며 매일 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복녀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계절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복녀가 궁에 온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복녀는 이제 수라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음식은 항상 복녀가 맡았고, 복녀의 의견은 상궁들도 귀담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복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주모가 아프게 누워있는 꿈이었습니다. 주모가 복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복녀야, 복녀야. 복녀는 꿈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녀는 한상궁에게 청했습니다. 상궁마마, 어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복녀야, 지난번에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지만 어머니께서 편찮으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간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프시다고. 한상궁은 복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복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알았다. 내가 알아보마. 한상궁이 사람을 보내 주모의 식당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저녁 무렵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상궁마마, 식당 주인이 병으로 누워 있다고 합니다. 복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궁마마, 제발 어머니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한상궁은 고민했습니다. 함부로 휴가를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녀의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좋다. 내일 아침 다녀오너라. 하지만 빨리 돌아와야 한다. 감사합니다. 상궁마마. 다음 날 새벽 공녀는 궁을 나섰습니다. 뛰다시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복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주모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복녀야.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괜찮다, 복녀야. 그냥 감기에 걸렸을 뿐이다. 하지만 주모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복녀는 주모를 부축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모는 열이 높았습니다. 기침도 심했습니다. 어머니, 약은 드셨어요? 약국에 갈 형편이 안 됐어. 복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모는 자신 때문에 궁핍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한상궁이 주는 자로 약을 사러 갔습니다. 약방에서 감기약을 지었습니다. 돌아와서 약을 다려 주모에게 먹였습니다. 주모를 간호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해가 지기 전 복녀는 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자주 올게요. 약 잘 드시고 빨리 나으세요. 복녀야,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는 괜찮단다. 복녀는 눈물을 참으며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복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돈을 벌어 어머니가 편히 사실 수 있게 해야겠다고. 복녀는 새로운 각오로 요리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복녀는 이제 13살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수라간에서는 이미 상궁 다음 가는 위치에 올라 있었습니다. 복녀의 이름은 궁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왕실 가족들 모두가 복녀가 만든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복녀는 틈날 때마다 주모를 찾아갔습니다. 한상궁도 복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주모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대전마마께서 복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복녀야,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내 재주와 정성에 감복하였다. 특별한 포상을 내리고자 한다. 복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녀는 제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구나. 좋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복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전하, 소녀의 어머니를 한번 궁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대전마마께서 놀라셨습니다. 어머니라면? 소녀를 주어 길러주신 분이옵니다. 그분께 한번 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대전마마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효심이 지극하구나. 좋다. 허락하노라. 내 어머니를 궁으로 모셔오너라. 복녀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며칠 후 복녀는 직접 주모를 모시러 갔습니다. 어머니,
저와 함께 궁에 가셔야 해요. 뭐? 궁에? 네. 대전마마께서 어머니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주모는 당황했습니다. 복녀야, 나 같은 천한 사람이 어찌 궁에 가겠느냐? 어머니는 천하지 않으세요. 저를 살려주신 은인이세요. 복녀는 주모를 설득했습니다. 주모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궁으로 가는 길에 주모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복녀야,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궁에 도착했습니다. 주모는 큰 궁궐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곳에서 우리 복녀가 일하고 있었구나. 복녀는 주모를 대전으로 안내했습니다. 대전 마마 앞에 주모가 엎드렸습니다. 천민의 몸으로 전하를 뵙게 되어 황공하옵니다. 고개를 들라. 주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전 마마께서 주모를 보셨습니다. 그대가 복녀를 길러준 사람이냐? 네, 전하. 참으로 기특한 일을 하였다.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이토록 훌륭하게 키워냈으니 저는 그저 딸처럼 키웠을 뿐입니다. 대전 마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복녀는 이제 나라의 보물이다. 그것은 모두 그대의 공이다. 대전 마마께서 내관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내관이 큰 보자기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하사하노라. 은자 100냥과 비단 10필이다. 그리고 대전 마마께서 복녀를 보셨습니다. 복녀야,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를 뵙도록 하여라. 그것이 짐의 명이다. 복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주모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련이 끝나고 복녀는 주모를 수라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주모는 넓은 부엌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복녀야, 여기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복녀는 주모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주모가 제일 좋아하는 국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료는 궁에서 쓰는 최상품이었습니다. 주모가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녀야, 맛이 예전 우리 식당 국밥 맛이 나는구나. 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맛을 잊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주모는 복녀가 겪은 고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녀야,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괜찮았어요. 어머니 생각하면 힘이 났어요. 해가 지고 주모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녀야, 이제 가봐야겠구나. 네, 어머니. 다음 달에 또 뵈러 갈게요. 그래. 어머니는 항상 여기서 널 기다리마. 복녀는 주모를 국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주모는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복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주모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녀는 행복했습니다. 마침내 두 세계가 연결된 것 같았습니다. 궁에서의 삶과 어머니가 있는 삶이. 복녀는 창문 밖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나요? 달이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복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로 복녀는 매달 주모를 만났습니다. 때로는 복녀가 나가고 때로는 주모가 궁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복녀의 실력도 날로 늘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요리사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겸손했고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한상궁이 어느 날 복녀에게 말했습니다. 복녀야, 너는 이제 나보다 나은 요리사가 되었구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상궁마마.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겸손하구나. 그 마음을 잃지 말거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녀는 성인이 되었고 마침내 제조상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제조상궁이 된 것이었습니다. 주모는 복녀가 마련해준 더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모의 식당은 한양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복녀와 주모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주모가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녀야,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단다. 저도요,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 내리던 그 밤, 버려진 아이를 주운 것이 주모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주모에게 있어 진짜 복이 되었습니다. 복녀. 이름 그대로 복을 가져온 아이였습니다.